반갑습니다. 저는 30년에 대해서 약간 기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드릴 것 같습니다. 앞에서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부담이 엄청 되고 있는데요. 저는 자율주행 차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다 오토비를 미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연구를 했던 그런 연구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관적이냐? 30년을 해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앞에 제일 처음 보이시는 차가 그 무인으로 운행을 하는 그 차 내부이고, 두 번째가 고진 플랫폼 위원장님께서 타셨다는 그 운전석이 없는 그런 차이고요. 세 번째가 최근에 하도인 저희가 엔비디아 GPU 없이 국내에서 만든 저희 연구팀에서 만든 저희 다른 본부에서 만든 그 NPU에다가 저희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저 가운데 있는 차량에 탑재해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건가? 예, 저는 저희 조직 소개 그리고 여성과 성과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기술 보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원래 소개할 때 그 지금까지도 최근에 용어는 오토비의 어머니입니다. 저희가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과 비클의 약어인데 저희가 음성으로 이 차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 오토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약어와 드리그림의 언어를 붙여서 오토비라고 했고요. 제가 이걸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참 제가 30년 동안 아주 힘들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 그 운전석이 없는 저 차량 플랫폼 위에 음성 인식 그리고 통신 기술, 그 투명 디스플레이를 첫눈에 장착을 해서 그 OLED 디스플레이를 같이 넣어서 AR, VR 가이던스 정보까지 추가하고, 이동하는 동안에 운전 안 하는 동안 그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당신이 가지신 단말기 가지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시고 잠도 휴식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는 그런 미래의 신개념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한 땀 다 애니메이션으로 저는 그런 일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조직에서 두 번째 제가 했던 일은 2013년도 이게 벌써 2009년도부터 2013년도에 자동 발렛 주차라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시작을 할 때 저보러 네가 차를 알아?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잘합니다. 근데 제가 주차를 못 해가지고 무인 발렛 주차 기술을 소프트웨어로 한번 해보려니까 좀 끝까지 한번, 그때 제가 받았던 그런 네가 차를 알아? 이 말에 더 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한 4, 5년 정도 해서 다행히 됐습니다. 그때는 중고 모닝을 사서 한 땀 한 땀 저희가 못질해가면서 자율주행 발렛 주차, 그러니까 건물 앞에 발렛 보이가 발렛 주차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시스템으로 오로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덤볐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때 개발했던 연구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밖으로 떠들고 다니고 그 연구비 따야 되고, 실제 개발했던 팀은 3명이었는데요.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거, 제 자랑이지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조직을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제가 같이 뛰고 같이 연구원분들 그 3분하고 같이 주차장에서 거의 매일 산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는데 제일 많이 탔던 부위가 발등입니다. 발등이 때처럼 이렇게 새카맣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주차를 할 때 사실은 수학인 줄 알고 주차하실 때 보면 굉장히 수학이에요. 그래서 투스텝이라고 해서 적정한 원을 그려서 주차를 앞뒤로 하고 평행 주차도 하려고 했는데 참 20번만 실험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했고요. 저 끼그끼그 하는 것도 돈이 없어, 연구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모닝 중고 사서 신차를 사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그 외국의 차를 바로 사서 하면 저 차에 모닝 중고에 한 3배 정도 되는데 그거 사면 금방 이 전자 제어는 다 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혀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만 있었는데 그 제어 쪽을 저희가 기계공학과 교수님들 안 계시나요? 어쨌든 그때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저희랑 기계공학 교수님하고 협력을 좀 하자고 했더니 네가 먼저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같이 협력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조금 했었던 거고, 그래 어쨌든 저희가 그 뭐 POC 개념의 컨셉의 개념은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3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기능 로보틱스 연구 본부를 맡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 최정단이라서 계속 다른 분들이 단장이라고 불러요. 단장이라는 조직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본부장이고 자회사를 이어서 로봇까지 저희 담당 부서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의 트렌드나 니즈를 보시면 고령화되고 개인화되고 진흥화되고 이런 시대에 편의 안전 복지를 그런 니즈에 맞춰서 자율주행, 인간 로봇 상호작용, 로봇 협업 등등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 도메인은 말씀드렸던 수요 대응형 차량 공유제 그리고 교통 약자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이동 지원을 하는 그런 셔틀 서비스, 휴먼케어 로봇, 반려로봇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준비하는 것, 그리고 물류나 농업을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차세대 제조 로봇 정도의 분야를 같이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그간의 여정입니다. 그 100여 년간에 걸쳐서 국방이나 그런 특수 분야의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려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 아시겠지만 구글, 웨이모, 테슬라까지 덤비면서 최근 지금 자율주행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현재 1, 2가 있는데요. 1은 그야말로 이제 가성비 쪽으로 이기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자동차를 팔면 팔수록 그 운전자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로 모이면 그때 자율주행에 어떨 때 오류가 났는지 그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에 모이기 때문에 애써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하나하나의 운전자 인식 시스템에서 어떤 시스템이 오류가 났는지 그것을 재학습하면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계속 고도화되는 그런 가성비적인 시스템으로 덤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테슬라 자동차가 굉장히 팔면 팔수록 데이터가 모이면서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덤비고 있고요. 저희도 이거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따라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테슬라의 가장 강점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부터 배터리 셀,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OS 세벌라인 네트워크 뭐 이런 OS까지 굉장히 전체 풀 패키지를 다 내재화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테슬라 자동차도 처음부터 내재화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 모빌아이나 이런 쪽이랑 같이 협업도 해보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카메라 8대만 가지고 라이다 같은 비싼 센서 안 쓴다라고 하면서 또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왜? OS부터 반도체 그리고 차량까지 모든 그 같이 사슬에 있는 시스템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내재화를 다 한 그런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한편 앞서는 자동차 제조사 쪽에서 자율주행 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IT,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웨이모가 이런 자율주행 차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죠. 하지만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 완전 자율주행이 그 대화만이 자율주행 차의 서비스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모는 전략이 앞에 가성비 전략과 달리는 프리미엄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는 테슬라와 달리 카메라 그뿐만 아니라 라이다 저기 뾰족 올라온 그 굉장히 좀 무식하게 차량 디자인을 굉장히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라이다 센서라고 있는데 이 라이다 센서까지 다 덕지덕지 붙여서 안전한 완전 자율주행부터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웨이모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차 공유라고 하는 그런 사용자가 우리가 우버 택시를 부르듯이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걸 부르듯이 불러서 타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트럭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트럭 물류나 이런 쪽의 자율주행이 먼저 적용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웨이모가 그 다임러 트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죠. 웨이모는 차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차량 제조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전략으로
두 번째가 이제 웨이모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 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웨이모 앱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도 보고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자율주행차 관련 이전 한 번만 눌러주실까요? 이전. 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차 회의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개발 자율주행차 언제 사용해야 되냐, 내 돈 주고 언제 살 수 있냐 그러면 앞으로 5년 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뭐 27년, 35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숫자가 다가올수록 자꾸 그냥 숫자는 얘기 안 하고 오늘 얘기해도 5년, 내년에 얘기해도 5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저희 연구팀들은 사실은 이런 사고가 나중에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좋아요. 왜? 아직 모르는데 자꾸 외국에서 저렇게 자율주행차를 자꾸 팔다 보면 우리 보러 니네 뭐하냐 저기 장사하고 있는데 그럼 니네는 계속 그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고가 날수록 그거 봐라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테슬라 트럭 아니 그 화물 트럭이 누웠어요. 누웠는데 저 자동차가 하늘과 눈 트럭의 지붕의 색깔을 구분을 못해서 장애물로 구분을 못하고 기타 등등으로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차 장애물을 분류를 할 때 이건 차다 사람이다 어떤 포카폰이다 배럴이다 이렇게 되면 그 분류 기준에 맞춰서 서야 된다 가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치고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타 등등은 치고 가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 고속도로 보면은 왜 펜스 같은 거, 가드레일 같은 거 그것이 있긴 하지만 그건 기타 등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하늘도 기타 등등인 거죠. 그러니까 기타 등등이 인식이 돼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인지 저게 사실은 트럭인데 트럭으로 인식을 못한 나머지 이렇게 바로 꽂혔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사실은 그런데 저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었어요. 테슬라 자동차는 현재 무인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자율주행 차가 아니에요. 운전자를 지원하는 차량이라고 법적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의 매뉴얼에도 모든 책임은 니야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고 타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기소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사실 최근에 트럭을 실험을 하는 그런 중국의 트럭 실험 차량인데 시동을 키자마자 자율주행차를 키자마자 사고가 난 그런 굉장히 리얼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서 제가 영상을 봤고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열심히 기술 고도를 할 겁니다. 그런 전략들이 현재는 차량에만 굉장히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클라우드로 올려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알고리즘들이 갱신이 되면 최신화된 것들을 다운로드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카, 비클, 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등등의 소프트웨어들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차량에 장착돼서 모바일 폰이 달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장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큰 특성은 유연성, 확장성, 최신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하드웨어 이네이블드에서 소프트웨어 이네이블드 다음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특성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건 다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코드가 몇 줄이며 됐는지 IEEE 스펙트럼에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차량에는 100만 밀리언 라인이 있어요. 1억 라인 정도 되죠. 근데 그래도 이 논문에서는 라인당 10불 정도 쳐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끼워 팔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가치 없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추가 요금 안 받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라인당 10불로 한 이유는 밑에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2000 라인이에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서 업데이트를 하죠. 그런 예상 돈으로 비용으로 보이고요. 한편 완전 자율주행이나 다음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면 두세 배의 코드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고요. 또 완전 자율주행이 될 때까지는 더 많은 소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극가속적으로 증가하죠.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위해서 저도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미니버스, 일반 승용차, 마이크로 이동차가 다 있는데요. 이러한 도메인의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는 앞서 그런 선진국의 신뢰처럼 차량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엣지까지 모든 플랫폼을 일부 만들어 놓고 이 플랫폼들이 도메인에 어댑테이션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다가 1번이고요. 제가 두 번째는 그 AI 파워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영상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인지 판단 제어로 자율주행은 구성이 돼요. 사람의 운전자의 눈처럼 인지를 하는 거고 뇌처럼 판단을 하는 거고 손발이 핸들돌리고 브레이크 밟듯이 제어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는 지금 소프트웨어로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라인슈로 쳐보라고 했더니 사실 실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실수는 없는데 어쨌든 1억 라인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좀 잘못 짜는지 아무래도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카메라 라이더를 다 같이 사용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최소한 최대한 인공지능을 넣고는 있지만 속도, 단련 이런 문제 때문에 체계적에 경량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차량 제어 쪽은 저희 연구원분들과 그리고 기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데이터 모으는 건데요. 그리고 데이터 어노테이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굉장히 비용이 연구적인 연구보다는 조금 노동 집약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먼저 만들어서 같이 관련된 연구기관들과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국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반응도 좋고요.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출연자이다 보니 선행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는 고속도로 차선이 말짱한 그런 도로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이런 그 비전형 도로라고 하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우리나라 통신 기술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나 가로등에다가 센서를 장착을 해서 차하고 같이 인지를 하자. 그리고 이렇게 커브길 같은 곳에서는 차량이 볼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서 인지를 해서 같이 차에게 통신으로 날려줘서 너는 못 보지만 여기에 보행자가 있다. 정차된 차량이 있다, 공사 중이다 이런 정보를 같이 협업으로 인지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최신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보자 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반도체 때문에 전기차 EV를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NPU 필요하다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NPU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적화된 그거를 NPU에 딱 맞게 꽂아서 동작을 하는 건데 자율적인 인공지능은 하루에도 몇천 개가 계속 새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적화된 것들을 NPU에 담아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셔틀에는 엔비디아 GPU 다 뺐고요. 거기에 저희 이제 애들이가 자랑하는 AB9에다가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다 탑재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됩니다. 근데 저 돈은 사실 저희 이제 부서장님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고 돈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지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그거를 제가 잘 이렇게 얼르고 달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할 전망인데요. 어쨌든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각각 지역 기술자뿐만 아니고 지역이나 그리고 산업 생태계가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운전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 내 아들이든 아니면은 남편을 1차만 하고 2차는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차를 자동으로 집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그 차는 딴 데 못 갑니다.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쓰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국방이나 이런 쪽에도 자율 이동체에도 이런 자율주행 AI가 탑재가 돼서 그 국방 의무에도 머리로 전략으로 이기는 거지 몸으로 이기지 않는 그런 국방 시대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